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사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요 1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한 10일 만에 녹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진행하랴 또 GS 일기 강의 준비하랴 정신없네요. 많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기도 하는데 2월달에 이렇게 추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직은 많이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6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판례에 따라야겠죠.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야,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나?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어렵지 않죠? 요거 확실하게 이게 옳다라는 거 알았으면 우리 노조법 제22조에 있는 거니까 요거 알았으면 그냥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죠. 자, 1번 틀렸다.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경우 이거겠네요.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기해야 된다. 등기를 어떻게 행정관청에 하겠어요? 등기는 등기소에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법인으로 하려는 경우, 여기 이제 하려는 경우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도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는 있는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노조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 다시 얘기하면 법의 노조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 헌법상 노조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러한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7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다.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없다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이고, 제약사항이 참 많네. 그 다음 5번. 노동조합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게 아니고 노조법 8조에 보면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겠죠. 그렇죠?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해야겠죠. 우리말이 참 어렵다. 그죠? 자,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왜 8번이 먼저 떴니? 요렇게 가면 되겠죠.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죠.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2번이 옳다. 유니온숍 협정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우리나라 이제 노조법에 있는 유니온숍 협정은 그에 관한 규정은 변형된 유니온숍 협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단체백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자, 제명된 것도 조직에서 쫓겨난 것도 슬픈데 사용자가 신분상 불이익까지 할 수 있어. 불이익한 행위까지 너무 슬프죠? 그래서 우리 노조법 제81조 제1항 2호 단서에 나와 있어요. 단체백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단체백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1번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이니까 B자를 붙여서 비종사 조합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 지장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 노조법 제5조 제2항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 활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사업 운영 지장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 활동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3번 틀렸다. 유념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해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 대법원 1995년 꽤 오래된 판례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니온숍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누구를 상대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즉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도 틀렸다.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더라도 단체협약은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된다. 과연 이게 맞는 지문일까? 틀린 지문이죠. 네, 한번 4번 보도록 할게요. 2004년 1월 29일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다시 죄송합니다. 혀가 꼬였어요. 자,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만약에 있다면, if 이러한 특별한, 이렇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오케이. 이게 판례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우리가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하는데, 이 소극적 단결권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의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선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헌재가. 그렇죠. 그럼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단결권, 노동 3권 중에 하나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극적 단결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단결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은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5번이 옳지 않다. 자, 1번, 2번, 3번, 4번 다 옳죠. 자, 그러면 5번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넘겨가서 봐야 되니까 우리 옳은 지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우리 노조법 29조의 3 제1항에 나와 있죠. 그 다음 교섭대표 노동조합 알고 계시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죠. 자, 노동위원회는 누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누구의 신청? 사용자의 신청. 과연 사용자 신청 받아서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노조법 29조의 3 제2항에 보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한쪽에 당연히 사용자도 들어가겠죠? 됐습니다. 3번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노조법 29조의 3 제2항, 그러니까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신청을 받아, 이것도 옳은 질문이다. 4번 노동조합이 교섭 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 5번 질문 틀린 질문인데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5번 질문 왜 틀렸을까?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는 그리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1 제1항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조금 올려볼까? 오케이. 조금 올라갔어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 3 제2항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각 코어에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를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복수노조 하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노조가 있어요. 그럼 A 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어. 그럼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렇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그리고 사용자가 이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어. 그런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렇게 됩니다.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그리고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어. 이런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가 있죠? 오케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노동법 1차 1순환 강의할 때, 기본이론 강의할 때 설명을 꼼꼼하게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신 교재를 이 귀에 펴놓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자율적으로 결정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과반 노조는 또 이렇게 연합하거나, 이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하고 결정, 이런 거 있잖아. 그 순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9번 가겠습니다. 9번.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여기서 딱 걸려야 되죠. 30일이 아니고 해산한 다음 날이 아니에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옳은 질문이다.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분할로, 예를 들어서 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A, 그 다음에 B, 요 노동조합이 처음에는 C 노조였다. 그러면 A, B 노조로 나눠졌어. 이렇게 분할로. 그러면 요 분할이 됐으니까 이 노조는 소멸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그 다음, 노조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맞다. 그 다음,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and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이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특히 요 5번 그 다음에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거 또는 or 이거 이렇게 보세요.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이거는 and의 의미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 and에 같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또 네모 or 이거는 또 또는의 의미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찾으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돼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5번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문제씩 끊어서 봐야 되니까 너무 길면 지루하시죠? 마지막 문제 옳지 않은 거 4번이 옳지 않다. 왜 틀렸나 볼게요.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 의무, 야, 이거 알고 계시죠? 공정대표 의무도 우리 2차에서 주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없다. 과연 맞나? 틀렸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보세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오케이. 빼박이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1, 2, 3, 5번 옳은 지문이니까 꼭 외우십시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다. 3개월. 그 다음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질문이죠, 당연히. 그 다음 노동위원회는 누구?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예요. 뭐 3일 이내, 7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하여야 한다. 맞다. 그 다음에 5번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주장, 증명, 즉 입증 책임이 있다. 이게 우리 대법원 비교적 최근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에 너무 늦지 않게 녹음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우리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무사단계 유쾌한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불꽃처럼 버티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